오늘 세미나는 올해 첫 세일 이벤트죠. 메가포로 2025년 매출과 또 단골 고객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올해 첫 이벤트인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메가포에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세미나를 시청하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2025년 첫 세일 이벤트인 메가포가 어떤 프로모션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판매자 여러분께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메가포 전략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가포 참여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과 신청 방법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중간중간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Q&A 창에 남겨주시면 마지막 Q&A 시간에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가포가 무엇인지, 어떤 세일 이벤트인지, 또 이를 통해 각각 고객과 판매자님께 어떤 혜택과 장점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가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는 아마 메가 할인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메가 할인은 고객에게 20%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세일 이벤트입니다. 아무래도 메가 할인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메가 할인 기간 외에는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많은 큐텐 재팬 판매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또 많이 하시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메가 할인과 같은 대규모 세일 이벤트는 확실히 매출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러한 이벤트에만 의존을 하신다면 이벤트가 없는 평소 매출은 정체되고 또 가격 경쟁도 더욱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메가 할인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주요한 원인은 판매자님의 상품을 꾸준히 구매하는 단골 고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규 고객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존 고객에게 재구매를 유도하는 구조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메가 할인 기간에 처음 판매자님의 샵에 방문한 고객이 할인을 받아서 상품을 구매하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 판매자님께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시지 않으신다면 다음번 재구매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출이 메가 할인 기간에만 편중되어서 수익 안정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 할인이 아닌 다른 시기에도 다른 기간에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메가포 프로모션에도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2024년에 작년 큐텐 재팬에서 진행했던 이벤트 일정을 보여드릴게요. 메가포와 메가와리는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 메가와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세일 이벤트로서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일시적인 매출 극대화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세일 종료 후에 매출 감소가 또 과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메가할인과 조금 다른 성격의 메가포는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또 단골 고객을 육성하기 위한 이벤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면 매출 안정화를 이루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메가할인을 통해서 먼저 신규 고객을 확보한 다음에 메가포를 활용해서 해당 고객을 단골 고객으로 전환함으로써 고객의 장기적인 생애 가치, 즉 LTV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메가 할인을 통해 단기적인 매출을 만들고 또 메가 포인트를 통해 중장기적인 고객 유지, 즉 단골 고객을 만들므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1분기 메가포는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입니다. 특히 메가포는 기간 한정 포인트 환원 프로모션으로서 10% 쿠폰 할인과 또 10% 포인트 적립으로 고객에게 총 20%의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메가 할인과 동일하게 20%의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10%는 포인트 적립으로 고객에게 환원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난 메가포 이벤트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데이터는 바로 메가포 기간 동안 판매된 상품의 약 80%가 메가포에 참여한 상품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메가포가 상품 판매 촉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통해서 메가포에 등록된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구매율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가포 대상 상품이 특히 더 판매가 잘 되는 이유는 바로 메가포에 참여하는 상품에는 이렇게 메가포 태그가 부착되어서 고객의 눈에 더 잘 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온라인에는 워낙 다양한 상품들이, 수많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이 딱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것을 원활하게 찾을 수 있는지 등의 여부가 상품 구매 의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메가포 대상 상품에 이렇게 전용 태그가 부착되는 것은 시각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가 표시가 되면 고객은 이 상품을 구매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구나, 이 혜택, 부가가치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나 혜택을 중시하는 고객에게 이런 명확한 혜택을 제시한다면 구매를 촉진하는 더욱더 큰 요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메가포 기간에는 사실 메가포에 참여하지 않는 상품들은 판매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시다면 메가포에 참여하시는 상품들을 위주로 판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메가포가 매출과 재구매율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특장점이 있다는 부분은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고객에게 제공하는 20% 혜택에 대해 판매자님들께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20% 혜택 비용을 판매자님께서 모두 부담하시는 것이 아니라 큐텐제펜과 샵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판매자님들께서 실제로 부담하시는 비용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고객은 상품을 구매할 때 10% 할인을 받고 배송이 완료되면 이렇게 10% 포인트로 환원을 받게 됩니다. 네, 메가포 프로모션 참가 신청 기간은 1월 6일부터 1월 2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반드시 참가 신청을 꼭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시면 메가포에 참여하실 수 없으니까 이 기간을 꼭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프로모션의 티저 페이지, 예고 페이지가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또 오픈이 됩니다. 이 티저 페이지에서는 프로모션의 세부 사항과 혜택, 그리고 예정된 세일 정보가 고객들에게 공개됩니다. 그리고 메가포인트 프로모션 본 행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은 1월 27일 월요일까지니까 이 기간까지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네, 상품의 노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러분께 추가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광고는 바로 메가 애드인데요. 특히 메가포 기간에는 메가포 태그를 부착한 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판매자님의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상품이 바로 메가 애드인데요. 이 메가 애드를 설정하시면 메가포 기간 중 앱이나 모바일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상품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상단에 오늘의 메가포 특집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메가 애드로 설정된 상품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메가 애드는 메가포 기간 중 1일 게재 형태로 이용 가능한 광고 구자 수는 총 1,500개가 되고요. 이 광고는 메가포 대상 상품으로 한정되어 있고 타임 세일이나 오늘의 특가 이런 다른 광고와 중복 설정도 가능합니다. 금액은 하루 3,000 큐캐시고 1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전체 구좌가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메가헤드가 어느 정도 매출에 도움이 되는지 실제 수치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메가헤드는 사실 메가할인에서만 설정을 할 수 있었는데 지난 10월부터 메가포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 메가포에 참여했던 상품들의 매출 그래프인데요. 동일한 상품을 7월 메가포에서 판매했을 때와 10월 메가포에서 메가에드까지 설정한 후 판매했을 때 매출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메가에드를 활용하시면 상품이 더 많은 고객들의 눈에 띄어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메가포에 참여하신다면 메가에드도 한번 꼭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메가포 기간 동안 추천드리는 또 다른 광고 상품은 바로 타임 세일입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매출이 높은 셀러분들이 대부분 활용하시는 광고가 바로 타임 세일이었는데요. 제품력이 우수한 것으로 유명한 뷰티 브랜드 코스알엑스는 휴텐제펜에서 패키지 광고, 키워드 플러스, 타임 세일 등 다양한 광고를 활용하고 있고, 특히 이벤트 기간 동안 타임 세일과 스마트 세일즈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작년 큐텐 어워즈를 수상한 판매샵 CC벨라의 경우에는 이 타임 세일은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상품을 어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은 고객의 구매 욕구를 또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타임 세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날로부터 10일 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의 설 명절 연휴로 인해서 신청 시작일이 조금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의를 하셔서 신청을 해 주셔야 하고요. 2월 1일부터 2월 3일은 10일 전 신청으로 동일한데 2월 4일부터 8일까지 타임 세일 신청은 1월 31일로 일괄적으로 변동되었다는 점 유의하셔서 지금 보시는 일정들을 바탕으로 광고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메가포 전략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들은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자료로 모두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사례를 통해 메가포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화장품 브랜드 바닐라코의 사례인데요. 이 바닐라코 담당자는 상품이 잘 판매되려면 제품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상품이 잘 판매되는 세 가지 비결을 이렇게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품이 주목받고 있는지 반응이 좋은지를 큐텐 랭킹으로 트렌드 파악부터 하는 것입니다. 바닐라코는 랭킹을 통해 코로나 시기 이후에 메이크업 관련 상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봄 시즌에는 화려한 메이크업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바닐라코의 립 제품을 특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의 차별화 포인트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바닐라코의 립 플럼퍼는 실제로 그 효과를 체감한 고객에게 긍정적인 평을 받은 제품인데요. 따라서 상품 페이지에서는 이 제품의 특징과 차별화 포인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재를 했습니다. 고객의 실제 리뷰를 이렇게 상품 페이지에 추가하고 고객들이 상품의 어떠한 특징에 매력을 느꼈는지 SNS로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소비자 관점에서 어필 포인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제품의 매력을 최대한 브랜드 페이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 한정 세트를 기획하는 것인데요. 일본 고객은 한정판 상품을 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가포 한정 패키지나 고객의 요구 사항을 토대로 제작한 세트 상품들의 인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베이스 메이크업의 명가라는 브랜드 타이틀을 살려서 화이트 쿠션, 프라이머, 톤업 베이스, 파우더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조합한 베이스 메이크업 세트를 기획했는데 고객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기초 화장품으로 인기 있는 코스알엑스 브랜드도 기획 세트 상품을 시즌별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할로윈 시즌에는 할로윈 기획 세트를 선보이고 겨울에는 보습과 영양을 강화한 기초 케어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는 등 해당 시즌에 맞게 기획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작년 4월 벚꽃 시즌에는 사쿠라 에디션을 이렇게 제작해서 매출을 크게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후크부크로, 즉 복주머니 기획은 연초 이외에도 휴텐재팬에서 꾸준히 인기 있는 키워드인데요. 후크부크로는 일본에서 시작된 전통적인 쇼핑 이벤트로 행운의 복주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물이 랜덤으로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고 세트 상품의 가격 대비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럭키박스, 랜덤박스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 트렌드를 고려하셔서 활용하면 효과적인 프로모션을 전개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더운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상품들 혹은 건조한 겨울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로 계절별 테마를 도입한 복주머니를 기획하셔서 고객의 흥미를 끌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한 복주머니 세트 상품을 SNS나 메일 등을 통해서 복주머니에 대한 정보를 또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새롭게 업데이트한 상품이나 샵의 소식을 알리는 것은 고객과의 접점을 높이고 또 구매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 한정판 복주머니를 준비해서 또 희소성을 강조하고 구매 욕구도 더욱 높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수량 한정 혹은 기간 한정 이렇게 문구를 추가하셔서 한정판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사전 구매도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복주머니 기획은 참고로 연초뿐만 아니라 꾸준히 일본에서 인기 있는 키워드라는 거 기억하시고 세트 상품으로 기획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메가포 기간 동안 키워드 플러스를 활용해 매출이 급성장한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코스모라라는 뷰티 브랜드와 인터뷰에서 나눈 이야기 중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이 브랜드는 메가포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 메가포가 끝날 때까지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을 늘리기 위해 플러스 전시, 그중에서도 키워드 플러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특히 메가포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입찰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실패할 가능성도 고려해서 상품 판매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매각부 기간이 가까워지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더라도 페이지 뷰가 크게 상승해서 평상시 키워드 플러스로 입찰을 할 때보다 페이지 뷰가 약 5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객이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또 메가포 시즌에는 다시 그 구매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 결과 페이지에 여러분의 상품을 상위 노출시키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 검색형 광고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키워드 플러스와 파워랭크업 두 가지를 동시에 설정함으로써 고객들의 눈에 띄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 플러스 상품이 최상단에 그 아래에 파워랭크업 상품, 그 아래에 일반 상품이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이 상단에 노출되는 상품일수록 자연스럽게 페이지 뷰와 구매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파워랭크업 광고를 활용할 때는 상품명, 브랜드, 카테고리, 그리고 검색 키워드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색 키워드는 JQSM에서 상품 등록을 하실 때 입력하시게 될 텐데요. 지금 JQSM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JQSM에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여기서 상품 관리 메뉴에서 상품 개별 등록하는 부분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검색 키워드는 위에 부분을 모두 입력하시면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검색 정보, 검색 키워드를 10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품과 관련된 검색 키워드를 10개 입력해 주시고요. 어, 검색 키워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동영상으로 된 안내문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어떻게 노출되는지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상품과 관련된 검색 키워드 10개를 여기에 모두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검색 키워드를 입력해 놓는다면 상품이 해당 키워드에 걸려서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PPT 자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만약 검색 키워드에 추가할 단어가 어떤 걸 추가할지 좀 고민이 되신다면 챗GPT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챗GPT에 입력하시고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를 제안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배경, 명령, 출력 조건을 이런 식으로 입력해 봤는데요. 배경에는 저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담당자입니다. 샵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구매층은 Z세대 여성입니다. 명령은 고객이 검색창에 화장품 외의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관련 키워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명령어를 작성을 했고요. 출력 조건은 일본어로 키워드를 생성할 것, 키워드는 10개 생성할 것, 또 SEO 전략에 활용 가능한 키워드들로 생성할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이 프롬프트 자체는 한국어로 작성을 하더라도 일본 고객들은 당연히 일본어로 상품을 검색할 것이기 때문에 출력 조건은 반드시 일본어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이렇게 일본어 키워드를 제안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프롬프트는 구체적으로 입력할수록 더 적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두 가지 검색형 광고 키워드 플러스와 파워랭크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플러스의 게재 위치는 특정 키워드 검색 시에 노출이 되는 형태고 파워랭크업은 검색 결과 페이지 그리고 카테고리 페이지에 노출이 됩니다. 키워드 플러스는 상위 16개까지 노출이 되고 파워랭크업은 제한 없이 상품이 노출됩니다. 게재 시간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키워드 플러스의 경우 24시간 동안, 파워랭크업은 00시부터 11시 50, 밤 11시 59분까지 시작 시간은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플러스에서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입찰한 키워드겠고요. 파워랭크업은 앞서 보여드렸던 상품명, 브랜드, 카테고리, 그리고 10가지의 검색 키워드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플러스의 비용은 입찰제여서 키워드나 혹은 설정하신 날짜에 따라서 광고비가 조금씩 변동이 되는 형태고요. 파워랭크업은 2일 기준으로 200QK시고 2일에서 90일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키워드 플러스 입찰을 진행하실 때는 작년 같은 시기에 많이 검색된 키워드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작년 2024년 2월에 고객들이 많이 검색한 키워드 100가지를 여기에 적어 놓았는데요. 어떤 키워드들이 이 시기에 많이 검색되었는지 보시고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들은 총 1만 건에 가까운 검색량을 보였는데요. 이외에도 101위부터 300위까지의 키워드도 설문조사에 응답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원하는 키워드 입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 링크는 지금 채팅창에 다시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은 셀러들이 생각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내 샵의 이름, 브랜드명을 고객들이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유명한 브랜드라면 이런 고민은 없으시겠지만, 신생 브랜드라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장치를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배송할 때 감사의 편지라던가 브랜드 로고 등이 포함된 작은 사은품을 또 동봉해서 보내신다면 자연스럽게 샵 인지도를 올리는 동시에 재구매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 재구매를 유도하고 또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는 장치는 바로 리뷰 작성 이벤트인데요. 인기샵의 대부분은 리뷰를 남긴 고객에게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샵의 신뢰도와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를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의 참여도를 높여서 단골 고객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큐텐 재팬을 다시 한번 방문했을 때 과거에 이렇게 특별한 사은품을 받았던 샵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도 있겠죠. 혜택을 받았다는 기억이 구매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객은 또다시 해당 샵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약간의 비용은 들 수 있겠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번 리뷰 이벤트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실 때는 이렇게 리뷰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배너 이미지를 상품 페이지에 함께 추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피토틱스는 고객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로 자체 리뷰 이벤트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큐텐 재팬의 고객들은 상품 리뷰를 남기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자발적인 리뷰 비율이 20%에 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체적인 리뷰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첨을 통해 한국의 인기 브랜드 상품을 증정하기도 하고 또 고객이 작성한 리뷰는 별도 큐 스페셜 페이지에 공개해서 더 많은 고객들이 이 리뷰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리뷰가 또 다른 고객의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리뷰 이벤트를 통한 매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피토틱스가 실제로 진행했던 인스타그램 이벤트인데요. 피토틱스를 태그하고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는 또 다른 브랜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이 브랜드는 상품과 관련된 특별한 선물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렌즈를 집을 때 필요한 핀셋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등 고객들이 선호할 만한 포인트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렌즈를 구매한 고객들 중에 또 추첨을 통해서 한국 여행권을 선물하는 캠페인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매자의 관심사에 맞는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재구매율을 높이고 더 많은 긍정적인 리뷰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제품과 브랜드의 매력을 더욱더 높이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상품을 고객들에게 더욱더 잘 노출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한 개 상품이라도 적자를 감안해서 대폭 가격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위 노출이 가능한 랭킹에 진입을 하셔서 광고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할인 전략 외에도 랭킹 진입을 위해 샵 쿠폰 제공 혹은 리뷰 작성 시 포인트 제공, 한정 수량 판매 등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가포 예고 기간, 티저 페이지가 오픈하는 기간은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4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가격 할인을 통해 상품 노출을 늘리고 랭킹 페이지에 진입한다면 실제 메가포 기간에는 그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출을 높이기 위해 메가포 시작 전에 실천하시면 좋을 방안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구 상품, 즉 고객의 눈에 가장 잘 띌 수 있을 만한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샵 페이지에 먼저 들어오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샵을 쭉 둘러보게 하기 위해서 메가포 특별 배너 혹은 판매자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배너 이미지 등을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메인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유도선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포 기간 중 입구 상품만 팔리지 않도록 또 배너 이미지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판매 데이터 분석 툴 큐텐 어널리틱스에 들어가시면 이 유입 전환 메뉴에서 각각 어떤 경로를 통해 상품으로 고객이 유입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셀러숍을 통해 곧바로 유입이 되었는지 혹은 특정한 기획 전, 즉 특집 페이지를 통해 유입되었는지 비교 분석해 보시고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너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큐텐 재팬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끌어모으는 특집 페이지는 바로 외건 세일입니다. 외건 세일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외건은 이동식 트롤리라는 의미로 상품을 큰 카트나 이동식 트롤리에 담아서 세일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재고 정리, 뭐 특가 아울렛 세일, 특가 세일, 뭐 땡처리 요런 행사와 유사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 외건 세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계절 상품이나 재고 정리 등을 목적으로 상품을 모아서 세일하는 방식이고요.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해서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많이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렴한 할인된 상품만 판매를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외건 세일 페이지로 고객들을 유입시킨 이후에 샵의 메인 상품들을 중간중간에 추가하셔서 최소 20가지 이상의 상품을 외건 세일 페이지에서 노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집객력이 높은 외건 세일 등의 배너 아래쪽에 샵의 SNS 정보도 함께 추가해 주시면 좋은데요. 라인 친구 추가 혹은 SNS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등을 통해서 SNS 팔로워 수 증가와 함께 단골 고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이 샵의 SNS에는 메가포와 같은 세일 이벤트 정보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이벤트 기간 동안 판매자님의 샵을 다시 찾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메가포 특집 배너도 제공을 해 드리는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하시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배너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또 샵 페이지에서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메가포 배너는 티저 시작일인 1월 28일부터 설정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 기간을 준수하셔서 배너를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메가포 기간 동안 판매된 상품의 약 80%가 메가포에 참여한 상품이었다는 점, 그리고 상품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메가애드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메가포 시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고단가 세트 상품 기획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가포는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샵의 인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드렸던 내용 중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난 메가포에서 판매된 상품의 약 80%가 메가포 참여 상품이었다는 점, 메가포 대상 상품 외에는 판매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메가포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메가포 기간에만 활용할 수 있는 메가애드도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앞서 두 카테고리 상품의 메가애드 설정 전과 후 매출 차이를 보여드렸는데 동일한 상품을 동일하게 메가포에서 판매했더라도 메가애드 설정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매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한정판, 기획 세트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건 단지 메가포 기간뿐만 아니라 일본의 특정 이벤트 혹은 시즌별로 맞춰서 세트 상품을 기획하시는 것이 판매율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사례는 코스알엑스 사례였는데요. 코스알엑스는 사쿠라 에디션, 할로윈 기획 세트 등 이벤트에 맞춰서 세트 상품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재구매를 유도하고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는 장치로 리뷰 작성 이벤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기샵의 대부분은 리뷰를 남긴 고객에게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리뷰 이벤트를 통해 고객의 참여도를 높여서 또 단골 고객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메가포 참여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과 신청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메가포에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신청까지는 1분도 채 소요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QSM에 들어가시면 메가포 프로모션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프로모션 관련 안내 사항과 가격 설정과 관련된 주의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 동의 버튼, 그리고 저장 버튼만 누르시면 메가포 프로모션 신청은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신청 후 메가포 참여에서 제외하려는 상품은 같은 페이지에서 프로모션 참여 제외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JQSM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JQSM에 들어가셔서 좌측 메뉴 중에 메가포 프로모션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곳에서 프로모션 참여 신청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동의, 동의 여부에 모두 클릭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가포인트 프로모션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프로모션 신청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에 참여 제외시킬 상품을 선택하시고 싶으시다면 이곳에서 카테고리, 그리고 배분류, 거래 가능 상태인지 판매 대기 상태인지에 따라서도 구분을 하실 수 있겠고요. 검색을 하셔서 만약 이 상품을 재외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박스의 체크 버튼을 누르시고 제외 버튼을 누르시면 선택한 상품을 메가포인트 프로모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만약 제외 처리했던 상품을 다시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마찬가지로 제외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메가포 프로모션에 다시 참여하는 상품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그래서 메가포 프로모션에 신청하는 거, 그리고 참여 대상에서 제외시킬 상품을 골라내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JQSM에 들어가셔서 오늘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PPT 자료로 돌아와 볼게요. 네, 다음은 실제로 판매자님께서 메가포에서 부담하셔야 하는 수수료를 정리해 봤는데요.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홈 생활 카테고리를 판매하고 계시다면 이 카테고리 수수료는 10%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수수료는 메가포 프로모션과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고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1000엔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카테고리 수수료 10%인 100엔을 제외하면 실제 결제 금액은 900엔이 됩니다. 네, 여기서 메가포 10% 쿠폰을 고객이 사용을 하면 실제 결제 금액은 100엔을 할인받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900엔이 될 텐데요. 포인트로 고객에게 환원되는 금액은 이 판매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결제 금액의 10%인 90엔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매자님께서 총 부담하시는 비용은 카테고리 수수료와 메가포 쿠폰 10% 금액 중 절반인 50엔, 그리고 포인트로 환원된 금액 90엔 중 절반인 45엔, 마지막으로 할인 지원 수수료가 결제 금액의 0.5%로 5엔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는 4.5엔이지만 소수점 아래는 반올림을 해서 5엔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00엔의 제품을 판매를 하실 때 여러분께서 총 200엔의 수수료를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총 판매자님께서 부담하실 비용은 카테고리 수수료, 메가포 쿠폰, 그리고 포인트 환원, 할인 지원 수수료를 모두 합친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메가포 프로모션 참여 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바로 가격 설정 부분인데요. 가격 설정 모니터링 기간은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입니다. 관련 가이드가 JQSM 공지사항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가격 설정 정책을 위반하시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만약 가격 모니터링 기간에 가격이 변동된 것이 적발이 되면 해당 상품은 메가포 대상 상품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설정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모니터링 기간 대비, 그러니까 1월 23일에서 1월 29일에 대비해서 판매 가격이 상승한 경우 메가포 상품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상품 A의 경우에는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기본 판매가가 1000엔, 할인은 150엔을 설정해서 실판매가는 850엔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가격을 메가포 기간인 2월 1일부터 8일까지 동일하게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품 B를 볼게요.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는 기본 판매가가 1000엔, 할인액은 150엔으로 실판매가가 850엔입니다. 그런데 메가포 기간에는 할인액을 100엔으로 낮춰서 실제 판매가가 900엔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해당 상품은 메가포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서 가격 설정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